금리 인상의 효과는 결국 물가만 끌어올렸습니다. 전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로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죠. 환율도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물가도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환율도 못 잡고 결국에는 물가만 끌어올리는 악순환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 물가 5.7%로 다시 상승세가 돼버렸습니다. 물가가 다시 상승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고물가 지속한다는 내용이 지금 있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죠. 이제 석 달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가 돌아와 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 1분기까지 5%대로 유지가 된다는 분석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뭡니까 이거? 금리만 올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의 사람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수십 번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물가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원 물가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고 그리고 23년 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IMF 이후로는 이것도 최대입니다. 최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상의 효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A라는 국면, B라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리만 올리게 되면은 다 잡혔어요. 물가도 잡혔고 환율도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의 효과는 사실 지금 대국 마켓이 큰 나라에서만 이게 효과가 있었지 이제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국,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중국 이런 대국도 어떻습니까?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에서는 연관성이 있어도 지금은 시국면이죠. 새로운 지금 경제의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과거의 A라는 국면과 B라는 국면을 C라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대입을 하는 것은 커다란 오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류 값 꺾였는데도 우리가 보시면은 거의 지금 유류비, 지금 원유, 크루드 오일 이런 것들이 지금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까? 이 기름값 때문이죠. 기름값. 이 기름값 때문에 너무 올라가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처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석유류 값은 제자리 아니고 오히려 더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5%대 물가를 지금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 거짓말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기름값을 낮춘다. 이런 효과. 지금 오일에 대한 수요를 낮춘다. 정말 오일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30% 이상 시세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가격이. 근데 금리는 계속 금리가 아니고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물가 추이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 핑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전기, 가스 요금 인상 탓에 10월 물가 5.7% 상승했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 침체 우려된다. 여기서 또 이유가 되고 설명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자, 금리가 보시면은 0.5%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준금리를 3%로 올려버렸는데 0.5%일 때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전기는 한전이죠. 그리고 가스는 뭡니까?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죠. 여기서 조달금리가 1에서 2%예요. 여기서는 기업어음 CP라든가 회사채 조달금리가 1에서 2%인데 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3% 이상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여기서 결정하는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에서는 조달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6에서 7%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도 팔리지 않아요. 한전차 같은 거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긴급으로 투입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조달 비용.
네, 조달 비용이 있어야지, 뭐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지금 뭐 가스를 만들든지 전기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달 비용이 이전에 1에서 2%인데 6에서 7% 올라가 버렸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가격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제품값이 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읽고 썼던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하고 지금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전경제학이라든가 근현대, 현대경제학에서 이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리만 올리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원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요가 위축되는 거예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어떻게 된다? 네, 상품 가격은 이제 팔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가격이 다운된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이 논리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만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격만.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전기가스 요금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떡볶이 사장님이 창업할 때 창업 대출이 있겠죠. 이 대출을 보니까 한 3%에서 뭐 2에서 3% 대략 뭐 3% 칩시다. 5% 정도 지금 대출을 했습니다. 네, 자영업 대출이라든가.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 돼버린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가 이제 변동금리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볶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이 포함되겠죠. 떡볶이 값을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이자도 못 낼 팔인데 떡볶이 값 올리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석유류 값은, 원유 값은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짜장면 값은 어떻습니까? 짜장면 사장님. 이 사장님이 대출이 없습니까? 대출 있죠, 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상황이. 네. 그래서 이 대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 한 달에 원금 이자 냅니다. 이자를 내야 되겠죠. 이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밑에도 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러니까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거야. 비용이 다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겹살 사장님은 안 그렇습니까? 삼겹살 사장님은 전기요금 안 냅니까? 대출이자 안 냅니까? 이 사람은 대출이자 안 내요. 가스요금 안 냅니까? 전기, 가스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출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겹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물가만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입니다. 김밥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김밥값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올리게 되겠죠. 전부 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식 물가가 9% 지금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네. 자, 그래프로 한번 보기 전에 보시면은 빅스텝에도 물가가 더 뛰어버린 겁니다. 가학적 인상 비판 속 고민이 커져하는 이 바보라고 했죠. 바보. 완전 바보입니다. 한국은 금리를 동결시켜야 되죠. 빅스텝, 미국이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울트라 스텝을 하든 한국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동결시켜야 되며. 자, 이 문제가 지금 미국하고 상황이 다르고 금리를 올리는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 체력 외에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을 하면 물가 잡혀야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 2020년도가 있습니다. 2020년도 3월달 0.5% 거의 제로금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습니다. 돈 풀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전 국가들. 근데 어땠습니까? 그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요. 0.9%입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이 3% 이내죠. 그런데 0.9%예요. 돈을 그래 많이 풀었는데도. 안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021년도부터 여기 보시면 2021년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뭐 2% 정도는 이까지는 괜찮아요. 1에서 2% 괜찮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뚫지 말아야 할 3% 금리를, 3% 물가 상승률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2022년도부터.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미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부터죠. 이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네,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금리를 올리는 거야. 자,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여기서부터 터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면서 계속 금리 올리는데도 물가는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금리 보시면 올라갔죠. 자, 여기서부터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자금 조달 비용, 이자 이런 것들이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기름값이 올라간다, 유류비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기름값이 유류비가 30% 이상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금리와 연관된 부분들이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엉뚱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 작살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지금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게 금리를 올린다고 환율하고요, 금리하고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내려보세요. 금리 오히려 내려보세요. 물가 내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물가 내려가요. 왜 물가 내려갑니까? 금리에 대한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되겠죠. 떡볶이 사장님, 김밥 사장님, 삼겹살 사장님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내야 될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발상으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수십 번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제 논리가 틀렸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금리 10% 하루에 10%씩 올려보세요. 환율 잡히나? 안 잡힙니다. 왜? 환율은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강달러 기조입니다. 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네, 이 트렌드죠, 트렌드. 이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은 결국적으로 트렌드란 겁니다. 네, 이래서 트렌드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 혼자서 금리 올린다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이 원화 절상이 되고 미국 달러는 절하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의 해법은 무엇이다? 차라리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를 내려라. 그러면 물가 잡힌다. 여러분들 맞박에 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